여러분은 정시로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내신이 4등급 이하인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15년 넘게 수백 명의 학생들을 1대1로 만나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정시로 인서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신은 망했지만 정시는 다를 거예요. 수능만 열심히 준비하면 중앙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고3이었고 수능이 200일도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5등급이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저는 지금까지만 안 했을 뿐이지 진짜 시작하면 다를 거예요. 조금만 놀고 6월 모평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하도 많으니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시망상증후군. 제가 붙였어요. 이건 현재 자신의 공부 상태와 목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실제 노력하지 않고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믿는 상태를 말해요. 정시망상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미래에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나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정말 하기만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한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유치원 때 너무 잘해서 영재 소리 들었다. 얘는 진짜 하기만 하면 진짜 잘할 거다. 정말 큰 오산이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듀크 대학의 댄 아리엘리 교수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이 현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의지력이 강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비현실적으로 예상한대요. 정시망상증후군하고 똑같죠. 자, 이거를 그 교수는 뭐라고 불렀냐면 미래의 자아의 낙관주의 편향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자의 낙관주의 편향. 또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는 현재 우리는 미래의 우리를 낯선 사람처럼 다룬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미래의 자신에게 현재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시망상증후군이죠. 제가 현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하루에 1시간도 공부하지 않던 학생에게 공부 시간을 2시간 늘려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학생은 저희 학원 학생입니다. 저희의 어떤 감시와 또 관리를 받고 있어서 차라리 혼자 공부한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학생은 불과 2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어요. 우울증에 걸릴 것 같대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외롭대요. 또 다른 학생은 공부하다가요, 중간에 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과거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학원 갔다 와서 또 게임하고 폰하고 숙제 조금 하다가 다시 누워서 폰하다 잠드는 생활의 패턴에서 갑자기 2시간 앉아서 있으려니까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언젠가 갑자기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겠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의지가 조금 생겨서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데도 2시간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데 미래에 갑자기 10시간 공부가 가능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재작년 학생 중에서 내신 5등급에서 시작해서 정시로 성균관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비결은 뭘까요?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공부를 10시간씩 한 게 아니라요, 결심한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시간도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에는 4시간, 2달 후에는 6시간, 그리고 결국 하루에 13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정시로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내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언은 첫 번째, 자,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인서울 정시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죠. 제 기준에서는 최소 상위 14%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14%에는 뭐 N수생,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봤던 그 벽처럼 느꼈던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폰을 내려놓고 이를 악물고 책상에서 앉아서 책을 펴서 힘들지만 눈물을 쏟아내며 버텨야 돼요.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10시간 공부는 불가능해요. 30분씩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30분, 1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자, 의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환경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엔 정말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엄청난 비밀은 바로 몰입의 달콤함이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 좀 멋있구나.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오늘 진짜 알차게 보냈다. 이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요, 그때부터 끝이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몰입의 상태예요. 몰입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깊은 집중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내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정시로 인서울대학에 보내는데 굉장한 자신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는 거는요, 엄청난 동기와 이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 만들어내는 그 작은 습관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시 파이터로서의 자격은 뭘까요? 그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력이에요. 망상 속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계산한 후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시 파이터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일반고 학생이 정시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족하는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시 올인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시 파이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정시에 올인한 사람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현실적인 계획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망상에 불과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선택한 길을 걷게 돼요.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시 파이터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